탐나는 인생으로 이끌어줄 오늘의 탐나는 책.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 지은이 사이토 히토리. 출판사 나비스쿨. 옮기니 김진아. 이 책은 그동안 절판돼서 많은 애독자들을 애타게 했었는데요. 드디어 재출간되어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는 중학교 졸업의 학력으로 일본 최고 부자의 자리에 오르면서 주목을 받게 됐지만 자신의 얼굴을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 괴짜 인물이자 행복한 부자로 유명합니다. 1948년생인 그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파는 긴자 마루칸을 창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3대 경영 사상가로도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는 일본의 장기 불황 속에서도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가 아닌 오직 스스로의 아이디어로 부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 비법을 담은 책이 바로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입니다. 이 책에는 사이토 히토리 씨가 평생 간직해온 5가지 절대 성공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데요. 1000번의 법칙, 운의 법칙, 균형의 법칙, 가속의 법칙, 78점의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1000번의 법칙과 운의 법칙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000번의 법칙. 1% 부자가 되기 위한 사이토 히토리의 핵심 법칙들. 오래전부터 저는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제 생각을 말해왔습니다. 세상은 무척 단순하다고요. 하지만 누구도 이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짜를 만난 듯 했지요.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고작 10명 정도, 저의 제자들 뿐입니다. 제자들은 저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들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들입니다. 그들이 제게 사업을 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서 제자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가르침을 이해했다는 의미에서 제자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전에 잠시 듣고 싶습니다. 돈이 있다면 우리의 소원은 모두 이루어질까요? 돈으로 소원을 이룬 뒤 우리는 완벽하게 행복할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겐 돈 말고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몸과 풍요로운 마음입니다.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회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말을 하는 상사, 속 좁은 거래처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합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참 개운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쉽지 않다면 주변에 싫은 사람이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겠지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미소입니다. 상사나 거래처 사람들을 대할 때 활짝 웃어보세요. 이때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상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듯한 그런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미소가 모든 일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미소의 효과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웃고 지내면 생각이 자연스레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갑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미소 짓는 얼굴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웃으면서 우울한 말을 늘어놓거나 나쁜 생각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미소가 몸에 배면 즐겁고 행복한 매일이 찾아듭니다. 나쁜 사람들이 주변에서 사라지고 돈도 많이 벌리며 언제나 밝은 생각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원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려고 일도 하고 연애도 하는 것이지요. 즐거움을 목표로 삼으면 세상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10명의 제자에게 가르쳐 준 것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사업하는 방법이 아니라 즐겁게 사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제 주장을 금세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게 성공의 비결을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을 항상 진지하게 고민했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일단 다른 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자존감이란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진심 어린 칭찬을 들을 때, 세상에 도움이 될 때 알게 되는 벅찬 행복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네. 사장님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직원의 어깨가 얼마나 으쓱해질까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어. 이런 생각에 무척 기쁜 마음이 들 겁니다. 이럴 때 자존감이 충족됩니다. 아마도 사람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자존감을 뭉개는 사람들 말입니다. 남의 결점을 지적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그런 부류입니다. 타인을 깎아내리고 낙담시키는 방법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만큼 한심한 짓이 없습니다. 남의 결점을 찾아내 그걸 큰 소리로 지적해봤자 자신에게 좋은 점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타인의 자존감을 만족시켜주는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뭐든 좋으니 아무튼 좋은 점을 찾아내 칭찬해 주세요. 무조건적인 칭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이때 상대가 기뻐할 수 없는 칭찬을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면 우선 당신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칭찬을 받아서 기쁜 이유는 칭찬해준 이가 내가 좋아하거나 존경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니까요. 싫어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마음이라는 소중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컵 안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을 인간의 마음 그 자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성격이나 인간성은 아마 이 물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마음의 컵에 깨끗한 물을 담은 사람은 푸른 하늘처럼 상쾌한 인간성을 갖고 있겠지만 뿌연 물을 담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둡고 칙칙할 테니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물이 깨끗한 채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신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혼탁한 물을 컵 안에 자꾸 흘려넣기 때문입니다. 혼탁한 물의 대표적인 예는 스스로를 탓하는 말입니다. 나는 정말 한심해. 뭘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난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다른 사람에게 듣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또 중간에 포기하는구나? 넌 정말 한심해. 컵의 물이 더럽다면 넘치는 물도 당연히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컵을 지녔다는 건 세상을 삐뚤게 바라보고 언제나 불평만 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사업에 성공하거나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컵이 더러운 물로 채워져 있는 동안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더러운 물을 맑은 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맑은 물을 붓는 것입니다. 마음에 깨끗한 물을 붓고 싶다면
말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면 그 말이 깨끗한 물방울로 바뀌어 마음의 컵에 담기게 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입에 올리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정도로요. 따라서 컵의 물을 맑게 해주기 위해서는 자주 쓰는 말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가난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야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마음의 물을 흐리게 할 뿐이지요. 말은 에너지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에너지가 되어 하늘로 솟구쳐 우주로 날아가 별에 부딪힌 후 다시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렇게 말하면 행복이 대답해 줍니다. 참 고마운 일이야. 그러면서 감사한 일이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몇 배나 커진 상태로 말이지요. 나는 참 행복해. 그럼 언제 이 말을 꺼내야 할까요? 사실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막론하고 아무런 맥락도 없이 그저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그냥 툭 하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고 보니 난 참 행복하단 말이야. 부끄럽다면 혼자 있을 때 해도 좋습니다. 사실 혼자 있든 다른 이들 앞이든 별 상관없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이 입버릇이 되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행복의 이유가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은 뇌의 작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헛수고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앞뒤 상황을 맞추려고 합니다. 따라서 행복하다는 말을 하면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참 행복해. 이렇게 말이죠.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 바로 한숨입니다. 한숨 속에는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푹 내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다는 말을 즉시 덧붙이세요. 나는 참 행복해. 이렇게 말이지요. 그러면 한숨의 나쁜 부분은 엷어지고 행복감은 두터워집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걸 방해하는 걸림돌은 모두 치워내야 합니다. 삶이란 대체로 평범하고 단순한 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박한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동네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성공한 인생을 누리려면 가까운 곳에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기회도 없는데 성공을 바란다면 한낱 꿈으로 끝나버리겠지요. 기회가 필요할 때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에는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꼭 해야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에는 기회를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보세요. 난 참 풍족해.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자신도 모르게 풍요로운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풍부한 지혜가 샘솟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풍부한 지혜란 자신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알아차리는 감각입니다. 난 참 풍족해. 이 말을 자주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부쩍 다가온 기회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시점에서 성공을 위한 혼잣말을 한 가지 더 해볼 차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리내어 이 말을 하다 보면
재미있게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 차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미리 말해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 시작되고 어떤 일이든 잘 풀리게 됩니다. 마음의 컵에 담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좋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고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좋은 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런 말을 소리내어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횟수입니다. 과연 몇 번이나 말해야 할까요? 바로 1000번입니다. 예로부터 1000이라는 숫자에는 신기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재미있게도 뭐든 1000번 실행하면 신이 힘을 빌려줍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을 1000번 하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깜짝 놀랄 만큼 절로의 기회 말이지요. 하지만 그걸 내버려두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기회가 눈앞에 다가온 것과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으려면 이 말을 해야 합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을 되풀이하며 기회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말을 소리내어 말할 때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아, 반드시 1000번을 소리내어 말해야지. 이렇게 강하게 의식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노력에 해당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혼잣말이 튀어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1000번의 법칙은 자연스러울 때 가장 효과가 큽니다. 저는 20년도 넘게 이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군요. 아마도 그 이유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편하게 돈을 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무 단정 짓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노력하는 동안에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쯤이면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포함해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잣말과 그 횟수라는 걸요. 성공한 인물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파나소닉의 설립자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입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는데 피나는 노력을 했기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작 마스시타 고노스케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노력은 전체 성공 중에 고작 1% 정도에 불과합니다. 99%는 좋은 운과 훌륭한 직원들과의 만남, 그리고 멋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덕분입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그런 위인이 된 것도 노력과 성공이 아무런 상관도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지요. 노력이라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노력을 하면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행복과 노력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노력은 불행으로 다가가는 지름길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안 된다는 말을 바꿔 설명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신의 뜻을 따르세요. 자칫 종교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주의 법칙이 있고 우주 만물은 이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존재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의 법칙은 신이 만든 규칙이라 그에 따라 행동하면 누구든 행복해지고 누구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주의 법칙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금세 불행이 다가옵니다. 즉,
인간은 신의 영역 안에서 신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결국 신이 이끌어주게 가능한 것이랍니다.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가보면 누구나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기합을 넣어도 훌륭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을요. 매일 즐겁게 생활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야말로 사업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정말로 사업에 필요한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법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편안한 상태에서 즐겁게 지낼 때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괴로운 상황에서 떠올린 아이디어는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괴로움밖에 안겨주지 않습니다. 근성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필요로 하는 세계도 있지요. 스포츠가 바로 그런 분야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세계에서 근성은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힘들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염려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거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아주 운이 좋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으니까 곤란한 일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제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학교 성적도 좋지 않았지요. 제 주변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 재능이 풍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들을 제치고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운이 좋으니까 생기는 기적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운이 좋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참 운이 좋아. 이렇게 마음먹으면 운이 저절로 찾아오기 때문에 어지간한 목표는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도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벽돌이 떨어져 발끝에 맞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난 참 운이 좋아. 만약 머리에 맞았더라면 큰일 났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마음먹을 줄 아는 사람은 앞으로 운이 점점 좋아지겠지요. 운 좋은 사람에겐 좋은 일만 일어나고 운 나쁜 사람에게는 늘 안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운 좋은 사람과 사귀어야 합니다. 운 좋은 사람에게는 운의 파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운 좋은 사람이라면 운의 파동을 주고받아 더 큰 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 실수로라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몇 배나 큰 불행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아케타에 사는 제 친구는 암으로 장기를 대부분 드러낼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병을 온 다른 친구로부터 내 마음의 스승은 사이토 히토리씨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참 운이 좋아 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해보라는 조언을 들은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암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참 운이 좋아.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함으로써 혈액순환부터 마음의 파동까지 모두 좋은 쪽으로 바뀐 것입니다. 만약 병을 앓고 있다면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아픈 몸인데도 신이 지금껏 잘 살게 해주었어. 나는 참 행복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야말로 최종적으로 행복과 이어지는 길입니다. 만약 암에 걸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렸는데도 나는 아직 살아있어.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 그리고 나는 참 행복해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쉬는 날을 살게 하고 있어. 정말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깜짝 놀랄 만큼 커다란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물은 각자의 파동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에는 다이아몬드의 파동이, 사람에게는 사람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파동은 바로 말입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런 말이 좋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파동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의 의미를 믿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면 자연스럽게 파동이 발생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사람이 변한다는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사고방식을 전부 뜯어고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방식을 바꾼다 해도 사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파동은 말이기에 소리내어 말을 바꾸지 않는 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파동이 바뀝니다.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레 따라갑니다. 즉, 말이 바뀌면서 행동도 바뀌고 병이 낫거나 사업도 잘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소리내어 말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1000번 소리를 내어 말한 시점부터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리내어 표현하는 말에 마음을 담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은 곧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움, 건강, 기운, 즐거운 두근거림.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소리내어 하다 보면 점점 행복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천 번, 몇만 번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끔 말하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입버릇처럼 자주 말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업무 실수에 대해 지적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조언해 주시니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소리내어 표현하면 인생이 곧바로 바뀌게 됩니다. 어쩐지 쑥스럽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을 꾸짖는 사람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자잘한 일에 풀죽지 않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이 녀석 제법 강단 있는 걸. 이렇게 여러분을 보는 상사의 눈이 달라지겠지요. 아울러 여러분 자신도 바뀌게 됩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앞서 설명했지만 공부 자체는 좋은 일이므로 마음껏 하는 게 좋습니다. 단 즐기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로 독서입니다. 가능하면 여러 분야의 책을 폭넓게 읽으세요. 다만 책을 읽는 게 고통스럽다면 굳이 독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디어란 것은 다양한 재료의 조합을 통해 탄생합니다.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쌓아둔 재료의 양에 비례합니다. 재료가 부족하면 아이디어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재료가 다양할수록 아이디어도 풍부해집니다. 계획은 인간의 힘이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신의 힘입니다. 인간이 세운 계획은 자주 좌절되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시작한 일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아이디어가 샘솟기 쉽습니다.
신이 그 재료를 바탕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탄생시키려면 독서가 제일 좋습니다. 최근 들어 책을 읽는 사람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이 큰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많은 책을 읽어두면 머릿속에 좋은 재료가 늘어나 다른 이들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책을 읽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독서를 해도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땐 서너 권만 읽어도 금세 표가 납니다. 그런데 책 읽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읽은 내용을 일일이 기억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책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얻기 위해 책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책 읽기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가장 좋은 독서법은 편하게 슬슬 읽어내려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굳이 머리에 쌓아두려 하지 말고 대충 본다는 마음으로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오히려 글씨보다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대다수가 독서를 하지 않는 시대에 혼자 책을 읽으면 상당한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책을 읽을 절로의 타이밍입니다.